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강사 조혜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예고 학생들이 어떻게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원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현재는 이투스 인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 두각학원에서 내신 대비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어라는 이 언어가 왜 이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어는 29개국의 공용어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예술인들이잖아요. 미술이건 무용이건 이 프랑스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금 지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내신 대비뿐 아니라 우리가 향후에 더 미래를 위해서는 이 프랑스어를 알아두었을 때 굉장한 이점이 있다는 것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장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는 내신을 위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 와중에 프랑스어 내신을 왜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서울예고는요, 프랑스어 시수가 국어나 수학, 영어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시수가 많다는 건요, 내신 대비 퍼센티지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어 시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프랑스어 등급을 낮게 받으면 안 좋을까요? 그냥 중간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술이나 무용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정말 적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용과에서는 1.6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미술과에서는 5.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용과 학생이 40명이고 미술과 학생이 138명인데 정말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요. 2등급, 3등급 순인데요. 2등급, 3등급도 지금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가는 5등급, 6등급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언어적인 제2외국어에서 1등급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1등급까지 받을 필요 없더라도 5등급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넘어가기에는 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서울예고에서 보통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아주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성적의 편차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편차를 따라잡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내가 이미 못하는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프랑스어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아직 아무도 프랑스어를 아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어 내신 대비를 해서 조금 먼저 이 아이들보다 먼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 먼저 결승선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과목들 중에서 모두가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과목은 프랑스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어나 수학,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1등급 받기가 조금 어렵다면 이런 제2외국어를 통해서 1등급을 노려보는 것도 내신 점수를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가 처음 시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을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요. 1학기,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꾸준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사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좀 낮았다라고 하면요. 그 점수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출발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프랑스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예고 프랑스어 기출을 한번 보면요. 총 문제수가 33문제로 좀 많은 편입니다. 단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고요. 발음 및 철자부 문제가 중간고사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발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럼 단어를 물어보는 어휘 표현, 그리고 문법 표현, 그리고 프랑스어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3문제예요. 굉장히 호흡이 빠르게 문제를 넘어가야겠죠. 고민을 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프랑스어 문제를 푸는지 미리 먼저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로 많은 훈련을 해놓고요. 시험에서는 정말 20-30분 만에 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메커니즘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실제로 서울예고 프랑스어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이만한 칸에 따닥따닥따닥 4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호흡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정말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글자를 발음할 때 아 음이 들리는 것은, 글자를 발음할 때 음이 들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또 많이 틀리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부분을 아예 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나 특히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우긴 배웠지만 이게 어떻게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대비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랑 똑같은 알파벳을 쓰지만요. 발음이 또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프랑스어를 잘한다? 요것도 좀 크나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생각보다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또 이제 빈칸이 나오는데요. 이 빈칸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빈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답을 해야 알맞은가? 내가 밤에 인사를 하면 또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야 알맞은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왜 그러냐면 프랑스어는 영어랑 다르게 문법이 좀 많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한두 달 배워서 바로 발음을 할 수 있고 바로 읽을 수 있고 이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수업에서만 내가 이 언어를 대비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포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포기하는 아이들 속에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따로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1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프랑스어가 너무 어렵고요. 등급이 안 올라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면 영어는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랜 기간 배우면서 단계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유치원 때 ABCD를 배웠던 거와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으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공부하면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프랑스어는 아쉽게도요, 뭐 시중에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이 학원에서 조금 전문가를 만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요. 짧은 시간 투자로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시해 드립니다. 프랑스어 교과서는 프랑스어 1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프랑스어 1 교과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예고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예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또 예상 대비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는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선생님과 함께 생생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 시간이 3시간이어서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긴 시간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프랑스어를 혼자 독학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일단은 프랑스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영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 문제집이 없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점에만 가셔도 정말 좋은 출판사에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프랑스어 내신 대비 문제는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일단 또 독학하기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중간고사에는 발음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독학해서는요, 좋은 발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음이 무려 15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이 어렵고요. 또 적중 문제나 예상 문제가 시험에선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작년에는 정말 그 적중 문제, 예상 문제와 실제 시험 문제의 적중률이 100%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은요, 시험이 너무 쉬운데 하고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이 프랑스어 문제 자체가 너무나 생소했겠죠. 이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주 되게 명확히 드러나는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에게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우선 양질의 프랑스어 내신 대비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과 그 다음에 서울예고 기출문제들 그리고 예상 문제들을 매번 이제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시험에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고효율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효율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 투자를 집에서 하지 않아도 그냥 학원에 와서 이 3시간만 열심히 들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재미없으면 이제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고 재밌게 가르쳐 드리고요. 마지막은요,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24시간 Q&A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항상 느꼈던 게요, 공부를 하다가 이거 모르겠어, 질문이 생기는데 당장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의욕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궁금하면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요, 아이들이 막 시험 전날에는 새벽 1시, 2시에도 막 카톡을 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시험 문제 나와서 다행히 맞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게 아이들에게 공부 의욕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24시간 Q&A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서울예고는요, 프랑스어 문제가 사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오던 패턴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 한 10년간 변함이 없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준비만 한다면 1등급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준비를 정확히 원하신다면 학원에 오셔서 좀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